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새해를 맞아 소속 목회자들의 영적 각성과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영성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성도들과 교회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할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원로 목사들에게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산티아고라 불리는 전남 신안의 섬 순례길을 안내하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이 3일 열린 대통령 신년 인사회에서 종교계 대표로 새해 덕담을 전했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가 오는 6월에 열리는 전국대학생 여름수련회를 엑스플로 74 50주년 대회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기도의 영성을 강조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새해를 맞이하며 목회자 영성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매년 1월 2일을 영성대회의 날로 지키고 있는 백석총회는 또 한 해를 열며 목회자들의 영적 각성과 교단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모인 참가자들이 신나는 찬양과 함께 어깨를 들썩입니다. 뜨겁게 부르짖는 목회자들의 찬양 소리는 현장을 가득 채웁니다. 말씀과 찬양, 기도로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는 이곳은 백석 목회자 영성대회 현장입니다. 올해는 전국에서 모인 총회 소속 목회자 100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2일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목회자들의 영적 각성과 각자의 사역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회는 매년 1월 2일을 영성대회의 날로 정하고 새해를 맞이한 목회자들이 한 해 사역을 위해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왔습니다. 선발된 소중한 일꾼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간곡히 기도하며 찬양하고 목표를 위한 소중한 비전을 향해 나눌 수 있게 되니 목회자 영성대회는 백석총회가 기도하는 교단의 정체성을 지켜올 수 있게 한 전통적인 행사 중 하나로 말씀과 찬양, 기도의 시간으로 운영됩니다. 8번의 강연과 2번의 저녁 집회는 목회자들의 목회 비전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녁 영성 집회는 백석 설립자이자 올해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임기를 시작한 장종현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명은 진실한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 목사는 이날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백석교단의 정체성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정신을 재확인시켜주며 보배로운 믿음이란 성경의 핵심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총회는 같은 날 백석학원 임직원 및 백석총회 목회자들과 신년 예배와 시무식을 진행하고 나라와 민족, 교회의 연합과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확산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굿TV 뉴스 정성광입니다. 올해를 푸른 용의 해라고 부릅니다. 하늘을 향해 오르는 청룡처럼 곳곳에서 비상하는 한 해를 위한 준비도 한창인데요. 폭죽 소리와 환한 불빛으로 2024년을 맞는 곳도 있지만 전쟁 속에서 포성 소리와 함께 새해를 맞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시기, 성도들과 교회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할까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원로 목사들에게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시작됐습니다. 교계도 신년 할애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와 함께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많았던 지난 한 해를 뒤로하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할까? 원로 목사들을 만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새의 의미거든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예수와 함께해야 새 사람이 된다. 박종순 목사는 그리스도, 곧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새해를 맞아 갖춰야 할 정신은 무엇일까? 박 목사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어려운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턱을 좀 낮출 필요가 있어요. 노인, 아이들,
잘 사는 분, 못 사는 분 누구라도 문턱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엄청 많은 돈들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근데 고작 토요일, 주일만 문을 열어요. 365일 24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꺼진 불을 켜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잘 감당해왔던 섬기고 베푸는 일을 꾸준히 계속한다면 교회에 대한 신뢰는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박종순 목사는 강조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는 전쟁 등으로 혼란스러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이 세상만 보고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평화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함께 걸으면서 김 목사는 이어 새해에는 교회 또한 성도들이 삶 속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전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의 평화를 전해주고 평화를 일으켜 주어서 전쟁과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들이 성도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평화를 누리도록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강조해서 대망하는 2024년 새해 원로 목사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갑진년, 갑진해가 되길 축복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엔 한국의 산티아고로 불리는 순례길이 있습니다. 12km에 달하는 순례길이 총 5개의 섬을 이어 이른바 섬티아고라고도 불리는데요. 기도와 묵상을 위해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한 안내서가 출간됐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섬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전라남도 신안군. 약 1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이곳엔 한국의 산티아고 순례길로 불리는 이른바 섬티아고 순례길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당시 섬 선교를 펼쳤던 문중경 전도사의 전도 행적을 따라 2017년 신안군이 조성한 순례길입니다. 기점 소학도를 포함해 총 5개의 섬을 잇는 12km 순례길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을 각각 테마로 한 12개의 기도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책 12사도와 떠나는 섬티아고 순례길은 이러한 신안군 섬 순례길 여행자들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12사도들의 생애와 그들이 남긴 교훈을 주제로 방문객들의 묵상과 사색을 이끌어줍니다. 저자인 서원대학교 김병희 교수는 각 기도 공간은 종교를 떠나 모두에게 쉼터가 되어주는 곳이라며 섬티아고 순례길은 관광과 사색의 조화를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공간은 단순히 지금 카톨릭 신자라든가 개신교 신자를 위한 그런 공간이 아니고요. 누구나 찾아가면 이렇게 자신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치유의 공간이다. 이렇게. 저자인 김병희 교수는 우연히 방문한 신안군의 정취에 반해 책 보랏빛 섬이 온다와 12사도와 떠나는 섬티아고 순례길까지 2권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김 교수는 섬티아고 순례길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영성의 의미와 가치를, 종교가 없는 방문객은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며 이번 책이 단순한 여행 가이드북이 아닌 사색과 치유의 안내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이 대통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종교계 대표로 새해 덕담을 전했습니다. 장종현 대표회장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새해에는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경제를 살리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다며 경제 발전과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는데 여야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새 출발하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젊은이들이 활기차게 그늘진 사람들이 힘을 내고 살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등 5부 요인과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가 2일 진행한 신년 예배에서 엑스플로 74의 50주년 대회 개최 소식을 알렸습니다.
엑스플로 74는 1974년 8월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열린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 집회입니다. 박성민 한국 CCC 대표는 엑스플로 74 개최 당시 시대적 상황과 지금의 어두운 현실은 상당히 닮아 있다며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이 시대의 희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절망의 바닥점이 하나님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엑스플로 72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저는 또 엑스플로 74에 우리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었고, 기대하기에는 엑스플로 7424가 바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 정신을 우리가 정확히 찾아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대회는 오는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평창 휘닉스 파크에서 열립니다. 이번 엑스플로 7424 비전은 세계 복음화이며 CCC 측은 엑스플로 74의 정신인 연합, 기도, 전도, 선교의 핵심 가치가 이번 대회를 통해 다음 세대에 계승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한미 확장 억제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역설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다 압도적인 핵전력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당위성과 정당성을 또다시 부여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 불안이 대한민국의 일상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공로라며 윤 대통령은 북한이 자위적인 군사력을 키우는 데 공헌한 특등공신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김여정의 담화는 범죄자가 오히려 선량한 시민이나 경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핑계를 대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며 궤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광역지자체 중에선 부산이 가장 빨랐고 세종시는 유일하게 노인 인구 비중이 줄었습니다. 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전국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을 연평균 0.677%포인트씩 높아졌습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부산이 0.968%포인트로 가장 빨랐고 울산, 대구, 강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경북 의성으로 44.7%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7월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쌍둥이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4일부터 일반에 공개됩니다. 각각 180g, 140g으로 태어난 쌍둥이는 현재 몸무게가 11kg을 넘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에버랜드 측은 쌍둥이 건강 상태를 고려해 4일부터 당분간 오전 일부 시간에만 실내 방사장에서 쌍둥이의 일반 관람을 시작하고 차츰 관람 시간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 기간에는 쌍둥이가 관람객을 익히고 방사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판다월드 관람 인원도 축소해 운영합니다. 새해 첫날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를 덮친 규모 7.6의 강진 당시 발생한 흔들림 정도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필적할 만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당시 가장 강한 진동이 있었던 지역에서 관측된 흔들림의 최대 가속도는 2826갈이었습니다. 갈은 지진의 순간적 흔들림 정도를 나타내는 가속도 단위로 지진 규모가 9.0에 달했던 동일본 대지진 때 미야기현 구리하라시에서 측정된 2934갈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한편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3일 현재 사망자 수가 최소 64명으로 늘었고 이시카와현에서만 33,800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 도쿄의 하네다 공항에서 지난 2일 일본 항공 여객기가 활주로에 착륙한 뒤 활주로를 달리다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항공기에서 커다란 화염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항공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객 367명과 승무원 12명 등 탑승객 379명은 화재 직후 항공기에서 전원 탈출했지만 해상보안청 항공기 탑승자 5명은 숨졌습니다. 해상보안청 항공기는 전날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강진 피해를 본 니가타현에 물자를 수송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항공당국은 사고 책임이 어느 항공기에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에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시설을 공격해 하마스 정치국의 2인자이자 하마스 전체 서열 3위로 평가받는 살레흐 알아루리 부국장이 사망했습니다. 하마스 고위 지도자 이자트 알리시크는 현지 시간 2일 성명을 내고 가자 지구에서 우리의 용감한 저항은 절대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며 보복 의지를 밝혔습니다. 알-아루리는 하마스 군사 조직을 창설한 초기 멤버 중 한 명으로 팔레스타인 주민이 거주하는 이스라엘의 서안 지역에서 지도자로 활동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를 겨눠 공격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번 전쟁이 친이란 성향의 중동 주변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신흥경제 5개국으로 구성돼 브릭스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했다고 사우디 국영방송이 현지 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8월 정상회의에서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 이란, 에티오피아를 새 회원국으로 승인한 브릭스는 사우디까지 합류하며 10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과 에너지 및 안보로 맺어진 중동의 정통 맹방이지만 이른바 반미 진영이 러시아,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에 가입하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독자적 행보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사우디의 브릭스 가입은 사우디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 등 북유럽 일부 지역에 기록적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스웨덴 북부에 있는 마을인 니칼루옥타에서는 이날 오전 수온주가 영하 41.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북부 일대의 다른 지역도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면서 이 일대 철도 운행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핀란드도 이번 주 한파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핀란드 기상청은 일부 지역 기온이 영하 40도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밖에 노르웨이나 덴마크 등 다른 북유럽 국가 역시 날씨 영향으로 일부 고속도로와 교량이 안전사고 대비 차원에서 폐쇄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비구름이 지난 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는데요. 낮부터는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한편 대기 정체로 인해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강릉 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9도, 부산은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를 맞으면서 새해 목표와 새 결심을 세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결심을 유지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닌데요. 새해 결심을 지키기 위해선 결심을 공유하고 서로 조언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변인의 지지까지 확보한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계획한 일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해서 목표를 도달해보는 승리의 2024년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